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준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늘에 달이 떠 있고 해가 있고 5개의 봉우리와 좌우 대칭으로 4그루의 소나무, 그리고 한 쌍의 폭포, 그리고 아래로 물보라가 있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경에 나오는 천보라는 시의 내용을 그린 이 그림은 임금님을 상징할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름 그대로 1월 오봉도라고 합니다. 1월 오봉도의 하이라이트는 해와 달이 단순히 낮과 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삼재의 뜻이 숨어있는 이 그림은 하늘, 사람, 땅 이렇게 3으로 나눠가지고 3 더하기 1 임금님이 어자에 이렇게 정자하셨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1월 오봉도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1월 오봉도라는 것이 돈과 같아서 돈이 우리 뒤에 이렇게 그 사람을 상징한다고 요새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1월 오봉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돈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는 저희 남편이 석탄공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 어른께서 황지에서 커다란 그 석탄 광산을 하고 계셨는데 석탄과 관계가 있었던 저희 보고 해보는 게 어떠냐고 해가지고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시골에서는 저희 시아버지께서 8남매를 다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용서를 져가고 보내주시고 그리고 박모월 선생님께서 줄에도 서주시고 이렇게 훌륭한 결혼식을 했지만은 석탄 광사를 맡은 후부터는 그게 첫 번에는 너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 10,000원짜리는 개도 안 물어간다 이렇게 교만을 떨었었는데, 그게 사양 산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정말 그것을 폐광을 하고 정말 싼 값에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딴 일을 뭘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정말 막막하기만 하고 남의 불행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산 것도 정말 불행하기는 마찬가지구나 하고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뭐 자꾸 놀 수도 없고 그래서 겨우 생각해낸다는 것이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전세를 가면은 전세 그 차입금이 생기니까 그걸 이용해서 한번 무엇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갖고 보니까 저희 애들이 이제 학교를 들어가려고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살았더니 그 집이 정말 주인이 그 집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써서 빚을 못 갚기 때문에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속국에서만 보면 엄청 그게 아주 심란하던데 우리도 또 돈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거리로 쫓겨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정말 애걸을 하고 사람들한테 부탁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순조롭게 잘 돼가지고 저희는 다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집을 아예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그 집을 팔고 강남에서 이제 강북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작은 집으로 해가지고 집을 아주 예쁘게 고쳤더니 그 이웃에 불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집을 이렇게 잘 고치시는데 저희 집도 좀 고쳐주면 어때요?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저희는 그 첫 번에는 좀 망설였지만 내가 자꾸 남편 보고 한번 해보라고 해서 집을 고쳐줬더니 아주 대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남편은 그때부터 그 사람들의 권유로다가 인테리어 사업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사람들이 뭐 보험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장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지만은 제 적성을 살려가지고 학교에다 이력서를 내고 방과 후 강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나이에 정말 학교에 들어갔더니 애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제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들어갔지만은 집에 와가지고 남편한테 아유 여보 애들이 얼마나 극성을 떨고 말을 안 듣는지 정말 그만두고 싶어 이랬더니 이 사람아 학은 다리가 길고 머리는 짧아도 하나같이 세고 꽃은 오약꽃은 희고 복사꽃은 붉어도 똑같은 꽃인데 그렇게 말 잘 듣는 애들만 있으면 당신이 이렇게 뭐 있느냐고 한번 노력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이의 법칙을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애가 아주 유독 말을 안 듣는 애가 있었는데 그 선생님께 한번 찾아가서 담임 선생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그 아이가 부모님이 이혼을 해가지고 할머니 집에 아버지하고 얹혀 사는데 아버지도 그냥 문제가 많고 그냥 그렇지만 할아버지가 동네에서 아주 소문난 술주정꾼에다가 손찌검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애가 가정 환경이 어렵고 나빠서 그런지 자기도 아주 정말 걔 때문에 마음을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사람은 코이라는 물고기도 환경에 따라 가지고서는 이렇게 크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도 환경이 달라지면 그 능력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코이의 법칙을 한번 이용했어요. 근데 코이의 법칙이라는 것은 같은 비단 잉어의 하나인데 그 잉어를 갖다 어항에서 기르면 5cm에서 8cm 정도밖에 자라지 않고 강에다 방류를 하면은 15에서 20cm 정도 방류를 합니다. 그리고 강에다가 놓으면은 80에서 120cm까지 자라는 아주 신기한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걔를 조금 다독였더니 걔가 첫 번에는 아주 그냥 건성인 줄 알고 말을 안 듣더니 차츰차츰 교내에서 상도 태워주고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제 말을 잘 듣고 떠드는 애들이 있으면은 지가 솔선수범을 해가지고 애들을 그냥 나무라고 그럽니다. 첫 번에는 어떻게 속을 썩이든지 정말 물도 엎지르고 애들하고 장난하고 책상에 올라가는 거는 물론이고 이런 애가 저를 도와가지고 애들을 도와서 그렇게 해주니까 제가 아주 한결 정말 학교에 생활하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전교생에서 이제 미술반 애들을 갖다가 잘 가르쳐가지고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저기 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큰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출품을 해서 4년 동안 연속 전국에서 으뜸 디자인 학교라는 칭호를 받게 해주었고 저도 열심히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국수채화협회와 한국미술협회에서 활동도 하고 하면서 교장 선생님이 5번이 바뀌도록 한 학교에서 한 20년 가량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쉴까 하고 65살이 됐는데 저희 애들이 조금 놀다 보니까 아기를 좀 봐달라고 해서 아산으로 이사 온 지가 3년이 됐습니다. 이거는 학생들 작품 냈던 그거 한 몇 점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해본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린 것 중에서 그냥 있는 거 조금 몇 장 찍어봤습니다. 이 그림은 2002년도 월드컵 시청 앞에서 한 건데 그때 큰 특선을 받았습니다. 그 월드컵 한 그림. 이거는 상호 이익에 대한 상호 사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를 심고 있는데 아주 빼곡하게 심더랍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던 사람이 그렇게 빼곡하게 심으면은 안 된다고 첫 번에 좀 널널하게 심으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첫 번부터 널널하게 심으면은 가지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안 되니까 그때 가지를 쳐내면은 이미 병충해가 들어가서 그게 다 말라 죽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피지상심이라고 하는데 사람도 첫 번부터 그렇게 널널하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정말 큰 제목이 되지 못하고 조그만 성공에도 이렇게 아나무인이 돼가지고 남을 깔보고 말도 함부로 하다가 정말 뽑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금수저 하지만은 금수저로 인해서 남의 힘을 빌리면은
자기가 정말 힘들어서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훨씬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새는 정말 카드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참 편리한 점이 많긴 하지만은 우선 돈을 내지 않고 먹고 있고 마시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에 노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빚진 종이라는 말이 있는데 외상이면 꺼먹소도 잡아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면은 계획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입고 먹고 아무렇게나 하면은 월말이 되면은 날라드는 빚 때문에 정말 골이 아픈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정말 돈은 정말 많을 때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환상의 것이지만은 빚진 자가 되면은 안토니오의 살 한 파운드를 정말 탐내는 냉정한 샤일록으로 변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돈은 어떻게 정말 버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쓰느냐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처음 만드시고 용비어천가라는 그 책을 만드셨는데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열매도 많고 꽃도 좋다 이런 문장이고, 하나는 샘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않아서 내로 가고 바다로 간다 이런 문장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바람과 가뭄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갖다가 깊이 이렇게 세상에 뿌리를 내리도록 가르쳐 주시는 깊은 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종대왕께서 우리가 정말 그 돈의 가치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면 이런 말씀을 쓰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 호식해라든가 돈이 이 세상에 제일 값이 나가는 값어치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지만, 그런 문장을 쓰셨을 때는 다른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문장을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줄탁동리라는 말이 있지요. 병아리가 알에서 구하려고 할 때 안에서 힘차게 이렇게 세상으로 나오려고 두들기면은 그때서 어미닭이 비로소 이렇게 달걀을 깨서 병아리가 바깥으로 나오게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정말 그만큼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이렇게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나이가 되고 보니까 돈이란 정말 자기 집 마당에 내려앉은 새 같아가지고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것이니까 돈 버는 것을 세상의 목표로 두지 말고 따뜻한 마음씨, 그리고 남을 위한 배려, 그리고 삶에 대한 성실한 태도를 가지면은 여러분도 뿌리도 깊고 열매도 많은 꽃도 좋은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